앞으로 8년 뒤인 2026년이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가족들이 바빠서 돌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네, 그런데 전문 의료진이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준다는 요양병원의 말만 믿고 입원했다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오히려 병을 키웠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요양병원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늦은 밤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 한 시립 요양병원.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서 심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오실 그 남자분 간병인 방에서 우당탕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이미 뭐 물병대로 나뒹굴고 있고 김대로 나뒹굴고 있고 밥상은 엎어져 있고. 그분은 하반신 마비거든요. 네. 하반신 마비는 용변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해요. 근데 그 용변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화를 내면서 발로 차가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이. 예. 그래서 그 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어있어요. 난리신 분들이. 녹음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어르신. 저 간병인이 자주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막 해요? 밥상을? 똑바로 안 산다고. 아니 뭐 무섭지. 나도 진짜 거짓말이라 간병인 바꿔서 제일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한 얘기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분 간호사한테도 얘기해보고 했는데 다들 쉬쉬하는 거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너무할 때가 있어. 너무할 때가 있어요? 아니 겁나고 하면 가족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러지. 그것도 얘기하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믿기 힘든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수저는 아침에 먹었던 거 지금 먹고 어제 먹었던 걸로 지금 먹고 그저께 먹었던 걸로도 지금 먹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시트에는 말라붙은 밥풀과 먼지가 나뒹굽니다. 환자 위생 따위 관심 없는 간병인은 병실 한쪽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과 달리 평소 이 요양병원은 환자들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보살핀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휴게 공간인 응접실.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는 환자들 너머로 몸을 잘 못 가누는 환자. 어디가 불편한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터덜터덜 나타나는 간호사. 귀찮은 내색을 보이며 휠체어의 높이를 조절해주고는 못마땅했는지 환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립니다. 얼마 뒤 점심시간. 조금 전 꿀밤을 맞은 환자가 이번엔 탁자를 치며 간호사를 찾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간호사. 환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일 땐 줄곧 가만히 있던 간병인이 간호사가 눈짓을 주자 환자에게 다가옵니다. 간호사의 부름에 환자를 타이르는 듯 보이던 간병인. 간호사가 사라지자 턱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환자를 위협합니다. 간병인의 태도엔 환자에 대한 존중은 없어 보입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의 머리를 거칠게 잡아당기기까지 합니다. 잠깐의 군기잡기 후 이어진 식사 시간.
방금 전 환자를 겁주던 간병인이 이번엔 환자의 목에 걸린 턱받이를 탁자에 펼친 후 식판을 그 위에 올려둡니다. 환자는 짧아진 턱받이 때문에 고개를 잔뜩 숙인 채 힘들게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 건지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밥을 먹다 결국 살에 들린 환자. 간병인은 그제야 턱받이를 풀어줍니다. 방 밖으로 나오기 힘든 환자들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병실 안은 어떨까? 할머니 식사하세요. 아까 저기 어디 갔어? 계시던데. 움직임이 느린 고령의 치매 환자가 밥을 먹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사이 엄마가 얼른 하셔요. 말아드릴까? 얼른 하셔야 돼. 간병인이 식사를 재촉하며 밥과 반찬을 모두 국에 말아버립니다.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일입니다. 이건 말해. 이건 말어. 이건 빨리 말어. 여기 왜 이거 모르겠다. 말아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대장관님이.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든 환자가 간신히 한 숟가락을 떠보지만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흘리는 게 더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병인은 옆에 없습니다. 할머니 다 흘려요. 천천히 드셔, 천천히. 보다 못한 제작진이 환자의 식사를 도왔는데요. 정작 환자를 도와야 할 간병인은 옆에서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에만 바쁩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신체 억제대로 환자들의 손목을 침대에 묶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팔다리가 멀쩡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다니? 기저귀 다 뜯고 저기 똥 바르고 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는 다 뒤집어 쓰고 풀어내고 한 게 있는데 안전이 아닌 간병인의 편의를 위한 사용,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양쪽 팔이 묶인 채 꼼짝도 못하는 치매 환자. 아들아 어떻게 이게 아직 멀었어 들어온 아파 그때들이 온다면 아들아 어떻게 이게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 말어 아들아 할머니 왜 이렇게 엄마들이 안 와? 그랬더니 정신은 온전치 못해도 고통은 느낍니다. 그런데도 아파 나도 응? 이렇게 그러죠 어디 어떤 거야? 이거? 그러죠 이렇게 그러죠 손목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환자의 억제대를 풀어보았습니다. 과연 간병인의 말처럼 돌발 행동을 일으킬까요? 우려와 달리 억제대가 풀린 뒤에도 환자는 별다른 소동 없이 얌전히 잠을 청합니다. 억제대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억제대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억제대를 그렇게 장시간 동안 사용하면 안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억제대를 풀어야 되고 의료적 필요에 의해서만 억제대를 하게 되는 걸로. 근데 그게 지금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고꾸라진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간병인도 없는 응접실에 혼자 내버려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에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도와줄 동안 이 환자의 담당 간병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한가롭게 쉬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병실에선 간병인이 가림막도 치지 않은 채 할머니 환자들의 기저귀를 갑니다.
간병인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활 기간 동안 환자의 일상을 돌봐야 할 간병인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중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여기 아줌마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응? 의사소통이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지. 서로가 답답하지 이게. 우리는 지어야 뭐 머리지도 모르고 뻥 하고서 우리는 말을 죽겠다고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 요양병원의 엉터리 환자 관리 실태. 관리기관은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바쁘신데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거안 따라주세요. 저기 저 뭐요? 아니 저희가 안 찍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리고 녹음 나지 마세요. 녹음 나. 아니요 이거는 안 할게요. 뭐 자체도 모르는데 저기 와서 뭐. 뭘 질문할지 아직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금방 얘기 들어왔는데. 네.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네네네. 그래서 난 그 상황에 정확히 모르는데. 모르시니까 저희가 모르시는 건 모르시나. 모르는데 지금 못 와서 이렇게 농구 같더라고 들이대니. 모르시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소장님. 이 관내에서 이런 이상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자랑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 그럼 인터뷰 안 하실까요? 그것만 제가 이렇게 관할 지자체가 방관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요양차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김점래 씨. 그녀는 입원 2달 만에 중태에 빠져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원인 모를 대퇴골 골절로 4번의 수술을 한 김 씨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상태. 여길 4번이나 했단 말이야? 아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다쳤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인지 뭐 간병인이 넘어뜨려서 그랬는지 전혀 생각지 못한 고관절이 부러지고 양쪽 엉치가 깨져서 지금 염증 수치가 심하다. 더군다나 뼈와 살이 녹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서 어디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고. 김점래 씨에 대한 요양병원의 의무 기록 일지입니다. 입원 열흘 뒤 환자가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날부터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환자실로 이송되기 전날까지 검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려 2달간 방치됐던 겁니다. 간병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김 씨 가족에게 돌아온 건 1,800여만 원의 치료비 청구서. 반복되는 부실 간병 문제에 대한 요양병원의 입장은 어떨까? 뭐 병원에서 뭐 안전에 대한 그 묘수를 덜 해서 넘어졌는지 이건 이제 그 판단이 안 쓰지만은 자기 본인이 미끄러져서 뭐 넘어진 것 같은 간사한 고통을 그렇게 고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순한 거 하나인 줄 알고 이제 엑셀 찾아가 안 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 사실 김영기 씨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작년부터 지금 배우는 그런 이 상황인데 소송이 오면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병원들이 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사실 요양원도 아니고 병원이잖아요. 병원이면 사람의 일단 치료가 일단 급선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방치거든요. 법을 이용한 방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체크한 내용이 의료법 시행규칙 36조 6항 신체 억제제 사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신체 보호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인데도 단지 자기가 귀찮아서 저렇게 묶어놓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묶어놔요, 하루 종일. 최근에 지금 이 조선조 간병사의 문제점을 알고 작년부터 지금 이걸 내국인으로 바꾸려고 지금 그 업체를 무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국인 간병사 조합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얼굴과 몸 여기저기 멍이 든 오영순 할머니는 지난달 요양병원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간병뼈가.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술을 좀 한다요. 여기는 두 군데는 조금이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제일 커요. 내 손을 키가 이렇게 잡아요. 두 손을? 네, 두 손으로 양쪽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는 나는 이렇게 못해도 막 쳐요 이렇게 내 앞바닥을 막 쳐. 그래놓고 막 가요. 이처럼 치료와 돌봄을 기대하며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의료 인력이나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간병인에 의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요. 자질 부족의 간병인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 업무를,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의료 행위의 상당수가 간병인에게 맡겨져 있는 게 현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간병인들의 스트레스는 저질 간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인력이 좀 기준이 낮다 보니까 간병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현장에서는 그 간병인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또 요양병원에서의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